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 은퇴하면 얼마나 있어야 하지? 이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 어딘가에서 계속 맴돌고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정작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뭐 한 200은 있어야지. 아니, 300은 돼야 하지 않아? 그냥 국민연금 나오면 되는 거 아냐? 다들 이렇게 말하는데 막상 계산해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늘 저는 그 계산을 제대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60살 이후 진짜로 한 달에 얼마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사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숫자로, 현실로,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요. 지금 당장 통장 잔액이 걱정되는 분도, 아직 시간이 있는 분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60대의 현실.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 83.6세입니다. 60살에 은퇴를 한다고 치면 앞으로 평균 23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23년.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느껴지십니까? IMF 외환위기가 1997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가 딱 27년이에요. 그 시간만큼의 세월을 은퇴 이후에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23년을 준비하지 못한 채 60살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2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요. 즉, 일을 그만두는 순간 소득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지출은 어떨까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55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입니다. 2인 가구라면 23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올라가요. 여기서 벌써 불안감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거니까요. 특히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라는 복병.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몸 어디 하나쯤은 아프신 곳 있지 않으십니까? 무릎이라든가 허리라든가 혈압이라든가. 60대에 접어들면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슬금슬금 하나씩 쌓여온 게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의료비는 약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37만 원에서 42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평균입니다. 암이나 뇌졸중, 심장질환 같은 중증 질환이 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 한 명의 치료비가 초기 2년 동안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에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은퇴 준비는 자산 준비가 아니라 건강 준비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제 조금 느껴지시죠? 그래서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가? 자, 이제 진짜 숫자로 들어가 봅시다. 저는 오늘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소 생계형, 일반 생활형, 여유 노후형.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소 생계형. 이건 말 그대로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수준입니다. 식비 40만 원, 주거비 관리비, 공과금 포함 25만 원, 의료비 20만 원, 통신비 5만 원, 교통비 10만 원, 기타 생활잡비 15만 원, 합계 약 115만 원. 1인 기준입니다.
생각보다 적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최소입니다. 외식 거의 없고, 문화생활 없고, 여행 없고, 손주 용돈 없고, 경조사비 없는 수준이에요. 이게 진짜 당신이 원하는 노후입니까? 두 번째, 일반 생활형. 이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다. 식비 60만 원, 주거비 30만 원, 의료비 35만 원, 통신비 7만 원, 교통비 15만 원, 문화여가비 20만 원, 경조사용돈 20만 원, 기타 20만 원, 합계 약 207만 원, 1인 기준 207만 원, 부부라면 300만 원에서 32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동네 산책도 하고 가끔 외식도 하고 명절에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는 수준이에요. 대부분의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하는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여유 노후형. 이건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입니다. 식비 80만 원, 주거비 40만 원, 의료비 50만 원 프리미엄 건강검진, 치과 등 포함, 통신비 10만 원, 교통비 20만 원, 문화여가 여행비 50만 원, 경조사용돈 선물 40만 원, 취미활동비 30만 원 기타 30만 원 합계 약 350만 원 1인 기준 350만 원, 부부 기준이라면 500만 원 안팎입니다. 1년에 한두 번 국내 여행, 가끔 해외여행도 가고 좋아하는 취미활동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나는 행복하겠다는 느낌 오시죠? 국민연금 믿어도 될까? 자, 이 대목에서 분명히 이런 분 계실 겁니다. 국민연금 있잖아. 그걸로 커버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국민연금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65만 원입니다. 65만 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최소 생계형 115만 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에요. 나는 오래 넣었으니까 더 받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오래 넣고 더 많이 넣을수록 더 받아요. 40년 납부 기준으로 최대 수령액이 약 26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40년을 꽉 채워서 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경력이 단절된 분도 계시고 자영업 하시다가 중간에 빠진 분도 계시고 늦게 시작한 분도 계시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부부가 각자 받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본인 연금 혹은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 연금액의 40에서 60% 수준입니다. 즉,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혼자 남은 분의 생활비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뭘 준비해야 하나? 그러면 국민연금 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크게 4가지로 나눠드릴게요. 첫째, 퇴직연금.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 IRP 계좌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뉘는데요.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퇴직 시 받는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내가 직접 운용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한 번에 쓰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세금 혜택도 있고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해요. 둘째, 개인연금.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추가로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나눠받으면 저율 과세가 적용돼요. 셋째, 주택연금.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택연금이 강력한 옵션입니다. 본인이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돈을 받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70세에 시가 5억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약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후에도 남은 집값이 있으면 자녀에게 돌아가고 만약 집값보다 더 받았더라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아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넷째, 임대 수입이나 투자 소득. 상가, 오피스텔, 배당주, 채권 등을 통해 월세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건 전략과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노후 자금을 날리는 분들도 있어요.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60살에 이미 늦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60살이야.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지금 60살이라는 건 앞으로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2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출 구조를 다시 짜세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한 달에 진짜 얼마를 쓰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통장 내역을 뽑아서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언제 빠져나갔지? 내가 이걸 쓰고 있었어? 현재 지출을 파악하고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줄이는 게 시작입니다. 둘째, 수입을 끊지 마세요. 60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은퇴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덜 쓰면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소득을 일부라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 50만 원, 70만 원의 소득이라도 있으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달라져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삶의 활력 때문에라도 일을 계속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료비가 노후 지출에서 가장 큰 복병이라고요. 지금 당장 건강검진 받으세요. 모르고 지나가는 질병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치료비로 돌아옵니다. 운동하고 잘 자고 잘 먹고 이게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넷째, 주거 전략을 다시 세우세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집값은 높은데 유동 현금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하거나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해서 차익을 현금화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에요. 지방에서 쾌적하게 사는 비용이 서울에서 불안하게 사는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노후의 진짜 위협, 외로움과 의존. 돈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후에서 돈만큼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관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이상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은퇴를 하면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집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관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집에만 있게 되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지고 점점 우울해집니다. 노인 우울증이 왜 무섭냐면요. 그게 치매의 전 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정 간병인을 쓴다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요양원이라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보다 더 큰 게 가족들의 감정적 소진이에요. 노후 준비에서 관계를 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주변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시고 커뮤니티에 나가시고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세요. 이게 100만 원짜리 노후 준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60살 이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숫자와 통계 얘기만 하면 머리에 안 들어오죠. 실제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3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박 선생님. 62세, 전직 중학교 교사. 퇴직 후 월 200만 원 정도의 교원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집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 남편과 둘이 살아요. 월 지출은 160만 원 정도. 40만 원이 남습니다. 부족하지 않냐고요?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텃밭 가꾸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고 남편이랑 저녁에 산책하는 게 제 낙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최 사장님. 65세, 전직 건설업 자영업자. 한때 사업이 잘 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크게 손실을 봤어요. 은퇴 자금이 거의 없었고 국민연금도 납입이 들쭉날쭉해서 월 45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은 아파트 주차관리 일을 하면서 월 120만 원을 벌어요. 국민연금 합치면 165만 원.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라 생활은 됩니다. 최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해요. 일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아요. 사람들 만나고 몸도 움직이고 집에 있으면 더 우울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 이 부부. 68세 남편, 65세 아내. 남편은 대기업 임원 출신, 퇴직금을 상당 부분 받았고 국민연금도 월 180만 원 받아요. 아내도 국민연금 월 90만 원. 합치면 270만 원. 거기다 퇴직금으로 사놓은 오피스텔에서 월세가 70만 원 들어와서 총 340만 원이에요. 지출은 부부 기준 월 28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해외여행도 가고 손주들 생일마다 선물도 줍니다. 이 부부는 뭐가 달랐을까요? 미리 준비했습니다. 40대부터 연금 불입을 늘렸고 50대에 오피스텔 투자를 했고 지출 습관을 관리해 왔어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0살 이후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최소한으로 버티려면 115만 원에서 130만 원. 사람답게 살려면 200만 원에서 230만 원. 여유롭게 살려면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이상. 부부 기준이면 이 숫자에 약 1.5배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아니에요.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 4가지를 조합해서 월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 건강을 지키는 것,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 60살이든 55살이든 아직 50대 초반이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빠른 시작입니다. 10년 후의 나를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숫자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무섭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현실을 알아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는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가족 중에 한 명, 친구 중에 한 명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더 잘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에 지금 본인의 나이와 함께 노후 준비 중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다음 영상 주제로 꼭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